네이버 입장을 존중한다. 알아서 하라는 거지. 지금 이 말이 도움이 됩니까? 대한민국 기업은 일본 정부가 내놓으면은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력인가?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얘네 지금 열흘이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일본에서는 3월부터 네이버 지분 가지고 정부가 뭐 행정지도를 하겠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게 조금 많이 알려진 이슈여갖고 앞부분에는 좀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잘 아시는 분들은 저희가 타임코드 적어드릴 테니까 뒤쪽으로 그냥 훅 넘어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네이버 라인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한국 기업,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유일한 글로벌 메신저 플랫폼입니다. 카톡은 사실 뭐 동남아에서도 쓰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주로 하고 있고, 특히 해외 진출의 성공 사례 하면 항상 네이버 라인에 나왔었거든요.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거의 2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용자가 2억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9,600만 명이 일본 사람들이고, 이 안에서 뭐 당연히 카톡이 그냥 메신저로 끝나는 게 아니듯이 메신저 안에서 금융, 간편결제, 뭐 배달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다양한 콘텐츠가 또 연결이 되어 있고, 라인이 일본에 있는 회사입니다만 그 일본의 자회사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거나 한국에서 개발을 하는 그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라인 플러스 등등을 비롯해서. 그래서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다. 이어질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연합뉴스 도표를 가져왔는데, 2011년에 라인 서비스가 일본에서 출시가 됐어요. 이때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이 이후에 출시를 했습니다만, 일본에서도 당시 막 통신 두절되고 가족이랑 연락 못하고 막 이럴 때, 라인 같은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네이버에서 당시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다 하고요. 2016년 7월에 이 라인이 뉴욕하고 도쿄 증시에 동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드명은 LY 이렇게 치면 될 거예요. 2021년 3월에 라인하고 야후재팬이 같이 경영 통합을 하게 됩니다. 2019년에 통합하겠다 발표를 했고, 오랫동안 지분을 뭐 변경하고 지배구조를 바꾸는 절차를 거쳐서 2021년 초에 공식 통합을 했고요. 2023년 11월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당시에 51만 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2021년에도 비슷한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원인이라든지 뭐 정확히는 파악은 안 됐다고 하고, 23년 사례가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약간 좀 문매를 많이 맞고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일본 총무성이 1차 행정지도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야기 나왔던 게 2달 전입니다.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다시 검토하라. 이게 뭐겠습니까? 50대 50 합자 회사인데 자본관계를 재검토를 하라는 거는 최대주주 지분을 넘기라는 이야기인데, 자세한 건 뒷부분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벌써 지난달에 2차 행정 지도까지 나왔고, 그래서 지분 구조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7월 1일까지 답변하라 라고 못을 박았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라인 야후 CEO, 이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이 회사의 CEO를 맡고 있는 사람이 아예 대놓고 네이버와 위탁관계, 그러니까 기술 개발 관련해서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 기술 독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의미 있게 이 한 문장을 꼽은 건 이거예요. 라인 야후, 잠시 후에도 지배구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A홀딩스 그 밑에 있는 실질적인 라인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CEO가 네이버와 위탁관계를 순차적으로 종료하겠다, 기술적인 협력관계에서 독립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다뤘던 거 이어서 좀 오버랩 되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하이브하고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사태. 일단 대주주가 누구건 간에 우리는 독립을 하겠다, 더 이상 우리한테 관여하지 말라, 이 느낌이 약간 좀 오버랩이 되는데, 좀 다른 점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조선비즈에서 그린 그림을 가져왔는데, 통합하기 전에는 네이버가 라인 원래 상장이 돼 있었습니다. 70% 이상을 갖고 있었어요. 소프트뱅크는 야후재팬을 갖고 있었고, 중간에 제트홀딩스를 통해서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게 2021년에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대 50을 출자를 해서 A홀딩스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옥상옥 구조기는 한데, 이 제트홀딩스를 지배하기 위해서요, 라인을 100% 인수를 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네이버는 여기에다 출자를 해서 A홀딩스에 돈을 태워서 이거를 인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5대5 가져간 거거든요. 이 Z홀딩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LY, 라인 야후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상장사는 LY입니다. 이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게 작년에 라인하고 야후재팬을 뭐하러 이렇게 따로 놓느냐, 아예 이것도 합병을 하자, 그러면서 Z홀딩스가 LY 코퍼레이션이 된 겁니다. 라인 야후.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골치 아픈 지배구조로 공부를 해야 돼. 왜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이 A홀딩스죠. A홀딩스를 지배하면 Z홀딩스, 그 밑에 있는 라인과 야후재팬 모두 다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Z홀딩스는 소액주주도 있습니다. 한 34.7%. 이 5대5 구조를 일본 정부에서 아예 그냥 소프트뱅크로 넘겨라 라고 하는 거고요. 보다
디테일한 지배구조와 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사이트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뱅크가 2019년에 보도자료로 릴리즈한 게 있는데 요거 보시면은 1차적으로는 지배구조 어떻게 바꾸고 2차적으로는 또 어떻게 바꿔서 3차적으로는 어떻게 바꾸고 50대 50이 어떻게 된다. 이 구조 참 뭐 간단합니다. 요 정도. 아, 이거 또 있구나. 7번째, 8번째 아직 안 끝났구나.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요 그림이다. 근데 이게 이름이 좀 바뀐 거다. 제트홀딩스가 이제 LY 코퍼레이션 바뀐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50대 50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약간은 다릅니다. 네이버가 42.25%를 갖고 있고 제이허브라는 곳을 통해서 7.75%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합쳐서 50%다라는 거고 소프트뱅크는 단일 50%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이 구조를 뭐 2019년 통합을 하기로 할 때부터 계획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일로는 여기가 1대 주주죠. 그렇게 되면은 라인 야후 경영을 사실상 소프트뱅크가 쥐고 있게 되는 겁니다. 1대 최대 주주이고 이사회 있죠. 이사회도 소프트뱅크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과반. 처음에 뭐 7명의 시절에는 4대 3으로 이사회를 구성을 하자. 단일 최대 주주도 아니다 보니까 네이버는 라인 야후에 대해서 연결 자회사로 반영을 하질 않습니다. 회계를 할 때도.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에는 들어가지 않고 영업 외 수익으로 관계사 수익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가 벌써 얼마 전입니까? 한 4년, 5년 전부터 계획이 됐던 거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서 드는 생각은 그겁니다. 아예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라인하고 야후재팬을 같이 공동 경영하자고 했을 때부터 네이버는 경영권에 대해서 욕심을 내질 않았구나. 사실상 이때부터 경영권은 소프트뱅크에 내주고 시작을 했다. 이사회 멤버를 봐도 그렇고 지분 구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단일 최대 주주가 없어. 그러면 얘네가 30%가 됐건 40%가 됐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고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으면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어서 연결자회사로 반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일 최대 주주가 아니야. 여기에 50% 단일 최대 주주가 있어.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거는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최대 주주와 경영권에서 빠져나가 있었던 거다. 애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Y스트리트 아닙니까?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이게 진짜 궁금한 거예요. 네이버는 왜 진작부터 경영권을 포기했을까? 애초부터.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기사에 나오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상호 합의에 따라 소프트뱅크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네이버는 상품 개발권을 행사한다. 근데 나는 상품 개발권 이것도 무슨 뭐 대단한 권리인지 진짜 경영권하고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네이버는 상품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하고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소프트뱅크는 경영권을 행사한다. 조금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러면 진짜 이 개발권 행사가 과연 실리일까? 경영권하고 바꿀 정도로 대단한 권리일까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냥 좀 댓글 달아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다른 분들한테도. 근데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일본에서도 라인이라는 메신저가 과연 어느 나라 거냐? 물론 이제 지금이니까 더 확산이 됐습니다만 그 전에는 뭐 논란이 많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 국적 논란을 그냥 피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시끄러우니까 뭐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뭐 지배를 하세요, 뭐 양보를 했다라는 관측도 있고요. 요즘에 언론에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결국은 그래서 손 마사요시의 계략에 당한 거 아니냐. 손 마사요시 누굽니까? 우리가 이제 손정희 회장 하는데 사실 그분의 본명은 일본인이기 때문에 손 마사요시입니다. 우리나라에 뭐 잘해줄 때는 손정희가 됐다가 이번 사례에서 이제 손 마사요시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국민 감정이. 손 마사요시는 2019년부터 다 이거를 계획한 거 아니겠느냐. 네이버가 너무 순진했거나 바보 같았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일각에서. 아예 합병을 할 때부터 계획할 때 발표를 할 때 2019년부터 지배구조가 완성이 돼 2001년부터 일본 정부의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가능한 겁니다. 네, 2001년이라고 그랬어? 죄송합니다. 2021년 아직 왔다 갔다 합니다. 소프트뱅크 사이트 갔다 오면 이렇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네, 이걸 과연 되돌릴 수 있을까? 이미 이사회는 진작부터 소프트뱅크에 과반 넘어가 있었었고 지분 구조도 과반이 네이버에 안 됐었고 그 균형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더 완전히 이번에 그 라인의 아버지라고도 하는 신중호 이사가 이번에 라인 야후에서 사임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기사에서는 그냥 물러난다, 퇴진한다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문학적으로도 쓸 수 있는 용어인데 법률적으로는 사임, 일단은 이사 자리에서 나온다, 등기 이사에서 등기 해제된다라는 뜻인데 해임이냐 사임이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해임은 해고해버리는 거예요. 임기가 남아있거나 한데 강제적으로 이 사람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을 해버린다라는 거고 사임은 그냥 중간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냥 등기에서 빠진다. 객관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기사에 나오기로는 그냥 퇴진 정도로만 언급이 되고 있고 근데 신중호 이사는 한 달 전에 그 기사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스톡 옵션 엄청난 금액의 스톡 옵션도 본인이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게 일련의 사건으로 쭉 이어졌던 것 아니냐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5월 18일자로 사임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A홀딩스 이사회는 전원 일본인으로 차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이버 측 이사, 소프트뱅크 측 이사 몇 대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중호 이사가 라인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CPO 역할은 유지를 한다고 해요. CPO가 뭐냐면 우리 왜 CEO, CFO, COO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상품 개발. 그러니까 상품 개발 총 책임자? 앞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아예 경영 통합을 할 때부터, 통합 경영을 할 때부터 소프트뱅크는 경영권, 네이버는 상품 개발권을 갖기로 했는데 그 상품 개발권을 가졌던 신중호 이사가 이사회에서 아웃이 됐어요. 근데 CPO 역할은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업무는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향후 시나리오를 따져봐야 되잖아요. 일단 1안 가장 좋은 건 안 파는 겁니다. 왜? 한국에서 개발한 유일한 메신저 글로벌 플랫폼인데 이걸 왜 팔아? 동남아에도 계속 진출할 수 있고 뭐 금융으로 쇼핑으로 쭉쭉쭉쭉 웹툰으로 확장할 수 있는데 이거를 왜 넘겨? 지금 완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팔아야만 당연히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죠. 그쵸? 안 판다면 안 팔려면 투자자 국가소송이 있죠. 뭐 엘리엇이라든지 그 어딥니까? 론스타라든지 그런 해외 자본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소송을 건 것처럼 너희들의 불투명한 정책 때문에 아니면 정책의 불확실성 아니면은 일변도 없는 정책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라고요. ISD 소송을 걸 수 있죠. 이것도 네이버도 분명히 가능한 겁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에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고 만약에 판다 어쩔 수 없어. 아 그래 이렇게 된 거 우리는 그냥 팔겠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많이 받아야죠. 여기서 나오는 거 뭐다? 경영권 프리미엄인데 제가 여기다 이걸 썼죠. 한국식 경영권 프리미엄. 한국식 경영권 프리미엄 뭔지 다들 아시죠? 뒷부분에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네이버의 입장은 뭐냐? 일단 네이버는 지분 매각을 포함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 시나리오 있겠죠? 통매각을 하거나 부분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안 팔거나 부분 매각을 하더라도 지분만 10%포인트 더 넘겨드릴게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일본은 너네 가져가세요. 동남아 지역 그 사업권은 우리가 가져갈게요. 이런 식으로도 나눌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통매각이 됐든 부분 매각이 됐든 일단 판다면 이 한 주식이라도 파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권 때문에 그러고 사실 이미 경영권은 소프트뱅크가 잡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만약에 동률 50%가 있으면 이사회에서는 네이버가 힘을 못 쓰더라도 나중에 주주총회 가서 뭔가를 표결을 할 때는 끝까지 딴지를 걸 수가 있는 겁니다. 과반이 필요하잖아. 뭘 하더라도 안 해줘 우리는. 무조건 다 반대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소프트뱅크가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제대로 라인야후를 경영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발목 잡는 거야. 네이버가 갖고 있는 그 A홀딩스의 지분 가치는 얼마일까도 따져봐야죠. 라인야후 코퍼레이션이 지금 상장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25조 원 정도 됩니다. PBR 0.9배. 근데 인터넷 기업이야. 그렇죠? 인터넷 기업이고 사실상 개발 위주로 하는 회사인데 PBR이 0.9배다. 비싼 거 아니죠. 물론 PER로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또 주가도 계속 내려왔습니다. 거의 고점 대비 반토막 그 이하 한 반토막 정도 내려왔을 정도. 한 3년 내 고점 대비 거의 한 반토막 상황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네이버 주가 안 좋은 것처럼 라인야후도 주가가 안 좋아요. 그러면 일단 현재 시가총액 25조 원 기준으로 따져보면 네이버가 보유한 지분 가치가 8조 2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아까 A홀딩스 지분율 65% 정도 갖고 있고 A홀딩스에 대한 네이버 지분율이 50%니까 곱하기 0.65 곱하기 0.5 이렇게 하면 한 8.2조 정도 나오거든요. 그 5대5 상황에서는 한 주가 진짜 중요하다고 했죠. 한 주만 넘어가면 나머지 49.99%에 대한 가치는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많이 보셨죠? 대한민국에는 뭐가 있다? 니들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주가가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대주주를 위한 주가가 따로 있고 소액주주 저 찌끄레기들이 그냥 사고 파는 주식 가격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증시에 어떤 주식이 얼마에 상장돼서 얼마에 거래가 되건 아무 의미 없다.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모펀드가 대주주 지분 뭐 30%가 얼마가 됐건 살 때는 막 경영권 프리미엄 200%씩 주지 않습니까? 현재 주가가 10,000원인데 20,000원에 사가고 주가는 와 20,000원에 경영권 팔렸어 그래서 막 12,000원까지 가다가 야 그거 아니야 우리한테도 공개 매수 해주진 않는데 그러면서 다시 10,000원으로 가고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주가가 있다 이놈들아. 일본은 뭐 요즘 막 밸류업 하고 막 증시 잘 나가서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는 이 경영권 프리미엄 있다고 그냥 200%는 받아야 국룰이라고 아무튼 근데 여기서 내가 왜 흥분을 하지? 한 주라도 넘어가면 나머지는 사실상 개털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이 비싸게 받아야만 한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는 8조 원이지만 이제 이거 가져가면 니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글로벌 플랫폼이다 보니까 가능성을 놓고 보면 현재 가치는 8조 원이지만 가능성을 놓고 보면
무한대잖아요. 물론 이제 가격을 무한대로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 10몇 조는 받아야 되는 거죠. 경영권 프리미엄 대한민국식으로 주면은 16조 원.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속 터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일본은 일본 정부가 나서서 총무성이 나서서 소프트뱅크를 도와주고 네이버 쫓아내려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기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이버 입장을 존중한다. 이게 뭐예요?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지. 지금 이 말이 도움이 됩니까? 차라리 그냥 안 하니 못한 말이죠. 그냥 가만히 냅두든가. 뭘 입장을 존중한데 그러면 민간기업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특히 이번 정부의 기조가 뭡니까?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중심 성장, 민간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방관을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일본은 정부가 민간기업을 막 압박하고 있는데 지분을 강탈해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민간기업 문제니까 민간에서 풀어라. 씁쓸합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정부의 외교력의 시험대가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외교력은 국력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번 일을 딱 놓고 봤을 때 여전히 대한민국 기업은 일본 정부가 내놔라고 하면은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국력인가? 과연 정부의 외교력은 어디까지 힘을 쓸 수 있는가?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겁니다. 이게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일본하고 굉장히 이제 좀 화친 전략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일 관계가? 그럼 뭐 좋다 이거야. 뭐 주변 국가니까 친하게 지내야지. 근데 화친의 결과가 과연 이런 걸로 돌아오느냐? 물론 정치 외교적인 거랑 민간 기업 이야기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일본은 정부가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거고 정치 외교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특히 외부와의 협상 과정에서는요 내부가 시끄러울수록 유리해집니다. 이 네고시에이션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지금 국민 감정이 너무 안 좋다.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막 광우병 파동 때라든지 막 국민들이 막 시위를 엄청나게 해요. 아니면 정치권이 엄청 반발을 해. 지금 우리가 정부 여당 이걸 추진하고 싶지만 야당의 반발이 너무 심해갖고 우리는 이거 너희들 얘기를 들어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렛대로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주주들이 어마어마하다. 그들이 지금 우리가 이거 싸게 팔면 네이버 주주들이 수만 명이 우리를 배임으로 소송 건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부가 시끄러울수록 외부와의 타협점을 찾는 데는 오히려 유리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렛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ISD 투자자 국가 소송까지도 물론 이건 막 수년이 걸리는 거긴 합니다만 그리고 아직 강탈을 당한 건 아닙니다만 정부와 네이버가 공동 대응을 하면서 우리 뒤에 큰 거 있어. 그래서 막 우리 뭐 끄내 하나? 막 이런 식으로 협상 카드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안 팔거나 팔더라도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네이버 만약에 라인 제대로 만약에 뺏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기업은 이제 글로벌 호구 되는 겁니다. 이제 글로벌 호구 5초전이라고 제가 썼는데 그 틱톡 매각법이라고 미국에서 만들었잖아요. 아예 의회까지 통과를 해갖고 틱톡 지분을 텐센트에게 아예 미국 기업으로 매각을 하라. 뭐 이렇게 명령까지 해버리는 건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의 한 페이지일 뿐인 것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물론 뭐 안보가 얼마나 대단히 뭐 중요하고 개인정보가 어떻게 나가고 아니면 10대들의 뭐 정신을 지배하고 여러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패권 전쟁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사실 그래서 이번에 라인 문제도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서 플랫폼 경쟁, 국가 안보, 국력의 문제로 지금 가버리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일본이 지금 우경화되고 있다. 그 우경화되고 있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라는 건데 근데 그게 왜 대한민국 기업이냐고. 예전에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여기도 유출이 됐어요. 근데 그게 5억 건이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네이버 라인은 아까 51만 건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페이스북 뭐 글로벌 개인정보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일본이 미국 페이스북한테 야 이거 지분 일본한테 넘겨라 했겠어? 그냥 대한민국이 만만하니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텔레그램 많이 쓰는데 그러면은 텔레그램 저것도 뭐 러시아 사람이 개발한 거고 그래서 보안이 취약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텔레그램 지분 팔라고 해야 돼? 태국, 인도네시아 타이완 지역에서 만약에 개인정보 유출되면 일본은 그만큼의 지분을 이 나라에 넘길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잖아요. 사실 그 일본에 가서 사업하시던 분들이 많이들 하시던 이야기가 뭐냐면 일본에선 사업하기가 참 좋다. 왜냐면 정책이 투명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서 사업하기 괜찮은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 완전히 깨진 겁니다. 완전히 불확실성이 커진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누가 일본 기업과 합작 사업을 쉽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건 이제 옛말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결론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팁포텟이라고 아시죠? 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만큼 돌려주고 네가 툭 치면 나도 툭 치고 네가 꽝 치면 나도 꽝 친다 이건데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니하고 파나소닉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한데 한 10년 넘었을 거야. 그 PSN이라고 있어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플레이스테이션 그 개인정보 유출된 적이 있거든요. 드디어 우리도 이제 소니를 인수할 수 있게 됐다. 파나소닉과 소니를 인수할 수 있게 됐다. 도요타, 소니, 캐논, 파나소닉, 혼다, 도레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롯데홀딩스까지
롯데그룹도 사실 지배구조의 최상단은 일본에 있거든요. 이거 이제 다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롯데제과 아니면 롯데홈쇼핑 또 뭐 있습니까? 롯데케미칼, 롯데그룹 계열사에서 개인정보 하나만 유출이 되면 이제 일본에 있는 롯데홀딩스 지분도 대한민국에 팔아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논리로. 물론 이게 붙자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기업 대 기업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이미 일본의 총무성이라고 한 일본의 정부가 개입이 되어 있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왜 개입이 안 돼 있을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작은 문제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거의 10조 원이 달려있는 돈이다. 투자자 국가소송에도 그 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무튼 해서 지금 웃고 있을 때가 아닌데 얘네 지금 정신 못 차렸네 이거? 어? 웃고 있을 때야 지금이? 해서 오늘도 이 야시잡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좋아요 지금 누르시라니까요. 구독 지금 누르시라니까. 알고 좋댔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뿅!